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서구의 뿌리 목재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이며 장소는 해안종합목재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조영팔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남영순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월 초인데 벌써 너무 덥더라고요. 선생님 네. 괜찮으셨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성함과 생년월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조영팔입니다. 네. 생년월일은 1953년 8월 3일생입니다. 네. 혹시 음력이실까요?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하셨어요. 호적상의 날짜일까요? 네, 호적상이고요. 원래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럼 이거는 호적상이고 네. 실제는 언제세요? 52년 1월 22일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네, 네.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태어나신 곳? 경기도 옛날에는 강화군입니다. 예, 강화. 그럼 강화 어디쯤에서 태어나셨어요? 강화 하전면 신봉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봉리요? 네. 여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모습은 뭐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예요? 네. 그러면 부모님도 고향이 혹시 강화도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 태어나신 곳, 선생님 태어나신 곳?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곳에 고향이시고, 네. 아버지는 내감면 오상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내가면 오상리? 네. 여기가 가까웠었던가 봐요. 네. 그럼 부모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농업이죠. 네. 그 강화에서 이런 강화 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네.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서 사실 때 선생님 그 어릴 때 사시던 집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태어났을 때는 초가집이었죠. 아, 초가집. 네네. 초가집도 뭐 집이 그 방이 몇 개가 있다라든지 아궁이가 어디에 있다라든지 좀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마루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든지. 안방이 있고 가운데는 마루고 네. 건너방이 있고 건너에 또 이제 사랑채가 있었죠. 오, 방은 한 3칸 정도 네, 됐던가 네, 봐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럼 거기에서는 부모님하고 선생님의 형제 자매들만 이렇게 함께 지내셨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몇 남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형제요? 예. 저희 형제는 5남 1녀입니다. 5남 1녀요? 네네. 와. 저희는 2남 4녀, 6남매로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은 그 중에서 몇째셔요?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세요. 네. 둘째시구나. 그러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이런 고모 이렇게는 같이 안 사시고, 네. 그러면 그 사시던 마을의 신봉리에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됐어요? 한 100여 가구? 그래도 꽤 많이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100여 가구에 한 4명, 5명씩만 해도 한 500명 정도 살았던, 400~500명? 네. 네. 그러면 거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생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좀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부 농사일이죠. 농사일을 네. 주로 하셨고. 네. 네. 거기가 또 바다가 있는 곳이잖아요. 바다는 좀 떨어져 있죠. 아, 바다는 좀 떨어져 있고 여기는 좀 그 내륙 쪽이었던가 봐요. 네. 와. 그러면 거기서 초등학교도 다니시고 네. 중학교도 거기까지 네. 다 다니셨어요?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이름? 초등학교는 하점 국민학교. 그 당시에. 화전이에요? 하점. 아, 하점. 네. 네. 하점 국민학교.
그러면 군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군대는 언제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지역 방위라고 해서 네. 저는 군대를 안 가고 지역 방위군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소는 갔다가 와서 네. 지금처럼 어디 뭐 기업이나 또는 그 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거였나요? 지역 방위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지역 훈련소는 갔다 와서 네. 이제 각 지역의 뭐 면사무소나 네. 또 뭐 해안 초소나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했죠. 그럼 선생님은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이제 면사무소에서 하점 면사무소? 아니요, 그때는 내가 면사무소. 내가 면사무소?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군대 대신 간 곳이잖아요. 어떤 네. 일을 해요? 그 지역 방위, 그 당시에는 뭐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뭐 김신조 넘어오고 그랬을 네네. 때,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 방위, 각 지역, 서도 지방에는 네네. 그런 지역 방위가 있었죠. 그러면 군대가. 그 지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의미일까요? 네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는 군대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그 지역 방위들은 네. 1년씩 했습니다. 1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때가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가 지금 25? 25요?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그렇네요. 네. 혹시 이유가 있으셔요? 그때 이제 생년월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네, 그래서 좀 늦게 갔어요. 한참 밑에 동생들하고 같이 근무를. 그러면 결혼하고 가시거나 그러셨던 건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럼 제대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직장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형님이 예. 이 대성목재를 다니셨어요. 대성목재요? 네. 거기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합한 대리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좀 제가 따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대응제재소라는 데 가서. 대응제재소로.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이렇게 목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제재소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좀 하는 역할이 다른가요? 제재소는 그야말로 이제 제조를 하는 네. 데죠. 원목을 가져다가 네. 목재는 그럼 이제 원목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목재는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유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제재소는 그냥 큰 원목 갖다가 제품 규격별로 제재를 하는 데가 제재소고. 네. 그러면 그 첫 직장은 대흥 제재소이지만 그 이전에는 형님하고 같이 합한 대리점을 좀 네네네. 하셨던 거죠. 혹시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면 한 30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29 정도. 대흥 제재소 입사할 때가 그쵸? 그 정도 됐죠. 이 대흥 제재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인천제철 옆에 있었어요. 인천제철 옆에요. 네, 거기가 송림동이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나요? 네,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근데 이 인천에는 그러면 형님하고 합한 대리점 하실 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대흥제재소 입사하시면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 형님하고 이제 합판하면서 인천에 왔죠. 합판을 그럼 인천에서 하신 거죠? 네. 혹시 그 합판 하시던 곳은 어디쯤일까요? 그 도원동.
도원동요? 네. 아, 그 도원역 그쪽 가까이에 네네, 있었나요? 근처. 근데 지금은 거기 다 없어졌죠. 예, 네. 그렇죠. 거기도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네네, 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댁은 이때는 어디셨어요? 그 당시에는 도화동. 아, 도화동에 그러면 따로 형님하고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형님하고 같이 살았고. 네, 도원동에서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때는. 네. 그럼 형님하고 같이 자취를 하시면서 계셨던 거네요? 아, 형님은 이제 뭐 결혼을 했으니까. 아, 형수님하고 네네, 이렇게 네, 곳에 그렇죠. 같이 계셨군요. 네네. 그러면 대흥제재소 다니실 때도 같이 거기서 다니셨어요? 아, 그때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 네. 네. 이때는 그러면 그때 신혼 살림을 어디에 차리셨던 거예요? 지금 용현동에. 아, 용현동이요? 네, 용현시장 근처에. 네. 용현동이면 여기까지 대흥제재소까지 출퇴근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출퇴근을 하셨을까요? 그때는 이제 버스로 다녔죠. 이렇게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렇구나. 시간은 많이 안 걸렸나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네.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죠. 크게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군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목재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이곳을 입사하게 되시게 된 계기도 있을까요? 그 형님하고 합판 대리점을 하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설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네. 저희가 부도를 맞았어, 많이. 아, 네. 그러면서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같이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따로 제재소에 취직을 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이런 목재업 쪽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판을 하면서 이제 목재에도 그런 관심도 있었고, 네. 뭐 그 당시에는 합판하고 목재업은 거의 뭐 동일했다고 네네. 봐야죠. 네. 네. 또 그 당시에는 이 가구 공장이 많았어요. 가구 회사들이 많았고 가구의 판매를 하는 그 합판하고 목재가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대흥제재소 그 주변으로 다른 목재 업체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그 곳이? 인천제철협회, 대흥제소협회는 뭐 몇 개는 없었어요. 네. 한 4개 정도. 4개. 네. 그러면 그때도 인천제철이 있었을 시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인천제철협회 주유소들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대흥제재소 자리였어요. 주유소 있는 곳이요? 네. 그렇구나. 여기는 그러면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명 정도 됐었나요? 현장에는 한 10명? 10명. 사무실에는 한 5명? 그렇게 있었죠. 네, 5명 정도. 네. 여기는 제재소니까 그러면 좀 가공을 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가공은 아니고 제재만 하면 됐죠. 네. 제재. 그 당시에 이제 가구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인테리어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필요로 하는 그런 목재를 제재를 했죠. 네. 혹시 입사일도 기억이 나셔요? 80년 한 4월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4월 정도요? 네, 네. 이때도 이제 면접이나 시험이나 이런 걸 보셨나요? 그런 건 안 하고요. 예. 그 합판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 목재도 저희가 이제 취급을 하게 돼서 네. 그 회사 사장님하고의 좀 이렇게 친분이 친분이 인맥이나? 있어서 네. 네. 그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됐죠. 한 15분 정도 직원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주로 어떤 분들이 좀 같이 일을 하셨을까요? 뭐 어디 출신도 좋고 나이대도 좋고 인천에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의 좀 특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사무실에서 영업을 했으니까 네. 현장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큰 유대관계는 없었고. 네. 네. 영업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발주를 받아서 현장에다가 뭐 이렇게 뭐 생산 의뢰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대응해서 제품 생산하는 그 제품만 판매를 하니까 네네. 뭐 다른 거를 뭐 주문을 받아서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자분들도 좀 계셨어요? 직원들 중에는? 현장에는 여자분이 한 3명 정도 계셨어요. 오, 3명. 네. 그럼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좀 하셔요?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네. 그 뭐 묶음이라든가 이거 이렇게 잘 뭐 한 묶음씩 이렇게 네, 몇 개씩 묶어놓고 네네네 그런 일을 간추려 놓고 네네 그런 일들을 하셨죠. 좀 기계 다루는 일은 또 못하시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하기가 좀 힘드셨기도 하겠어요. 나무가 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잖아요. 좀 잘라졌다고 해도. 아, 그렇게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게.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사람들 일을 하실 때, 좀 막 정말 빨리빨리 일을 한다던가,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안다던가, 그런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때 일하시던 분들은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그리고 네. 같이 일하던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던 친구는 지금 현재 한 명 있어요. 혹시 이제 연락도 주고 받으셔요? 네. 그렇구나. 그분은 이제 건축 일을 해요, 지금. 건축일. 네. 그래도 비슷한 계열의 일인 거죠. 그러면 자기 건설 일을 해요, 지금.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회사에서 부서들이 지금 영업 부서가 있었고 생산 부서가 있었고 또 어떤 부서가 좀 있었을까요? 뭐 다른 부서는 없고요. 네. 그냥 사무실에는 뭐 영업하는 또 격리 보는 또 물건 자재하시는 분 네. 이렇게 세 부서가 있었죠. 네, 자재 부서도 있었고. 네. 그러면 이때 좀 주로 취급하던 나무의 종류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활엽수죠. 활엽수. 네. 네. 그때는 이제 합판을 합판 슬라이스를 하고 나머지 가운데 심통이라고 있어요. 네. 심재. 네. 그거로 주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죠. 제품을. 네. 그러면 이 심통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하고 좀 특징들이 달랐나 봐요. 그 합판을 만드는 거는 그 당시에는 거의가 휴링이라는 아피통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큐링? 네. 지금은 이제 없지만 아피통인가요? 네, 아피통. 네. 그 나무로 합판 슬라이스를 하고 네. 나머지 가운데 부분을 가지고 가구재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은 그럼 이걸 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합판 공장에도 그런 걸 사용을 않고 지금은 이제 가구 회사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가구는 거의가 이제 MDF나 합판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네. 목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재는 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요? 남양재 부분은 그전에는 원목을 수입을 해서 우리가 문틀재나 네. 뭐 가구재나 인테리어 재로 주로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뭐 가구 산업도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가
조경 시설 사재로 많이 필요로 하죠. 조경 시설로요? 예, 남양재 부분이. 네. 아까 앞에 큐링으로 돌아가서 그런 나무들은 좀 수입품일 것 같거든요. 주로 원목이죠, 어디에서? 주로. 네네. 네. 어디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을지. 그 당시에는 말레이시아, 네. 또 인도네시아, 네. 또 파푸아뉴기니아 이쪽에서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부라고는 하지만 주로 해외 영업으로 수입해 오는 거였죠. 이쪽 영업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목재 수입은 현지하고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중간에 있었을까요? 우리 그 대흥에는 직접 수입은 안 했고요. 네네. 네, 그 원목 수입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죠. 원목 수입하는 회사가 수입한 걸 이제 네네. 대응해서 갖다 네네. 쓰고 이런 거네요. 예. 그러면 혹시 이렇게 현지에서 나무가 들어올 때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오게 되는지 제재소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도 혹시 알고 계셔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천항 도쿠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저 먼 해상에 네. 거기서 이제 그 배를 대놓고? 배들이 끌고 왔어요, 원목을. 예인선 같은 네, 위주로? 예인선 배들이 끌고 와서 이제 도쿠에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또 크레인으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했죠. 그 원목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럼 네. 예인선이나 바지선들이 굉장히 또 커야 됐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동아기업 요런데 선창산업 근처라든지 네.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바지선들이 끌어다가 그렇게 원목을 실어 나르고 했죠. 그러면 그런 바지선들은 그런 선창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용할 때 얼마의 비용을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바지선들은 뭐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별도의 비용을 내고 네네, 싣고 와서 네. 그러면 그런 거 수입해온 나무들을 좀 야적해 놓는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주로 그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실어다 놓나요? 그때는 이제 요 동아비역 근처, 네. 요 한진, 네. 그때는 한진이 매립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원목들을 야적을 해놓고 네. 필요한 대로 이제 뭐 제재소들이 사가고 뭐 그랬죠. 야적해 놓은 걸 이제 사가지고 가니까 네네네. 예. 그 다른 회사들은 따로 뭐 야적비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크레인이 그렇게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나무들 이용하는 데는 크레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원목 회사들 수입한 회사들이 크레인을 뭐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었고, 네. 또 크레인을 또 가지고 있는 또 업체들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필요로 해서 크레인을 사용을 했죠. 그럼 보통 이제 하루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나요? 나무를? 몇 개라. 네. 몇 개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네, 그 당시에는 뭐 그 회사 나름대로의 뭐 영업이 잘 하는 회사들은 뭐 많이 제재를 했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또 다른 데서들도 뭐 사다가 또 판매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럼 이런 원목들도 사실은 비가 오고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 이렇게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기도 하니까 밖에다가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원목을요? 예. 원목은 다 밖에 있죠. 밖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물에 젖을 텐데
물에 젖어도 관계가 없어요, 원목은. 그래요? 네네. 뭐 틀어지거나 뭐 이런 네. 게 없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는 건조장이 생기기도 했을 텐데 원목은 젖어도 상관없이 이제 사용할 때는 크게 영향을 안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와. 이때 그러면 인공 건조도 됐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는 건조장이 별로 없었고요. 네네. 이 남양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집 짓는데 네.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가구 만들고 집 문틀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이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네. 빌라라든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문 와꾸가 많이 필요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사용을 했던 남양제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수종이나 보통 활엽수라고 하셨는데 이런 수종이나 또는 용도별로 뭐 건조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좀 달랐나요? 어떤가요? 주로 그때는 나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나왕이요? 네, 나왕을 메란티인데. 메란티. 네. 그런 원목을 많이 주로 수입도를 해서 그런 많이 사용을 했고. 네. 또 큰 이제 제조소들은 동화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큰 태흥 목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또 이건산업 영림? 아니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 목재를 많이 생산을 해서 네. 나머지들은 이제 거기서 제재한 걸 갖다가 판매하는 회사들이 더 많았죠. 네. 그러면 이 라왕이라는 게 라왕 나무의 또 특징적인 게 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왜 이걸 라왕이라는 나무 많이 사용했을지. 나왕은 이렇게 틀어지고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옛날 집들 가보시면은 네. 문틀이 전부 나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래 지나도 그냥 반듯하게 네네. 남아있군요. 네. 그럼 이런 나무를 절단할 때 정말 이렇게 원통형으로 크잖아요. 절단하고 이럴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수작업을 좀 했을까요? 그 전부 제재기로 했죠. 네네. 네. 수작업으로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걸 다루는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좀 따로 계셨을까요? 네, 그분들은 이제 뭐 네. 원목을 이제 다이에 올려놓으면 네.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죠. 네. 네. 그걸 한두르라는 용어를 핸드루의 그 사람들이 네. 네. 그분들은 기술자였죠. 네. 그럼 그분들은 기술자라서 어디 가셔도 좀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셨겠네요. 당연하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좀 베는 기구라면 그라인더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런 칼날을 사용하는 건가요? 톱날인가요? 톱날로 제재를 하죠. 그러면 둥근 톱. 네네. 그러면 그 톱날도 자주 이렇게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네. 톱을 나무도 한참 쓰다 보면 톱이 무뎌져요. 톱날이. 네네. 네. 그러면 또 그걸 이렇게 톱을 가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어요. 갈아주는 분도 따로 있어요? 그럼요. 그분들도 기술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기술자 또 톱날을 갈아주는 기술자 이런 분들을 좀 기술자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인력들을 사용하는데 좀 고용하는데 어려움들은 좀 없었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인천의 산업이 목재, 합판, 철 이런 사업이 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로 이제 목재, 합판 산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도 많았고, 네. 이 톱을 가는 사람도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배우고, 그러면서 이 목재 산업이, 제재 산업이 이제 또 잘 이렇게 돌아갔죠. 네. 이때는 근무 시간은 좀 어땠나요? 회사마다 이제 근무 시간. 네, 거의 주로 8시간이죠. 8시간? 네. 이런 뭐 특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바쁜 회사들은 특근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동 시간은 이게 정확하잖아요. 하고 나서 뭐 한두 시간 하면 꼭 특근 뭐 몇 배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그런 제도들이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었나요? 특근 하면은 이제 특근 수당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네. 근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런 없죠. 뭐 일을 해도 네. 그런 거 달라고 해보지도 못했고. 네, 그게 좀 현장직하고 또 사무직하고 또 다른 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 주에 6일 근무하신 거예요? 네, 저희들은 이 사무직들 뭐 영업하는 직원들은 일요일 날도 나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뭐 특근 수당 달라 뭐 그러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방으로도 많이 가시고. 네. 야,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시고 저녁 시간에 어디든 가시잖아요. 바로 이제 퇴근하셨나요? 아니면 좀 하루 일과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같이 이제 또 동료들하고 가서 뭐 막걸리도 먹고 그랬죠. 네. 혹시 어디 좀 주로 가셨는지? 뭐 그 당시에는 전부 이제 조그만 대포집이죠. 회사 근처에 혹시 있었어요? 네. 여기 지금 송림시장 건너편에 보면 조그만 그 음식점들이 많아요. 네. 뭐 그 당시에는 닭 알탕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네, 네. 지금도 쭉 있잖아요. 네. 거기가. 네. 주로 그런 데 갔죠. 그런 데 가면 뭐 음식들이 싸니까. 네. 네. 그 또 닭 알탕이 인천의 또 특색 음식이더라고요. 가시던 곳이 지금도 혹시 있어요? 식당이? 그때 운영하시던 분은 지금들 안 하고, 네. 지금 요즘에 새로 하시는 분들은, 네, 음식을 잘하는 집은 있어요. 네. 네. 그 다니시던 집은 없어진 것 같고. 없어지진 않고, 네. 주인만 바뀐 거죠. 네. 그럼 이때는 숙직이나 당직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숙직 쓰고. 그러면. 숙직은 뭐 이제 그땐 경비가 있으니까. 네. 경비들이 하고, 뭐 저희들은 뭐 끝나면은 뭐 좀 자유생활하고 그랬죠. 그러면 뭐 주 야간 이렇게 돌아가는 교대 근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회사마다 특색 있게 좀 바쁜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회사는 뭐 여름철에 바쁘고 뭐 또 어떤 회사는 겨울철에 바쁘고 이러잖아요. 혹시 여기 회사는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뭐 한 3, 4월부터 바빴죠. 3, 4월부터 한 10월까지. 10월까지. 네, 예. 이때 어떤 뭐 특수성 때문에 좀 그랬을까요? 뭐 특수성보다도 네. 그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구 회사들이 한참 그 가구를 많이 만들 때니까. 네. 그래서 바빴어요. 주로 그 가구 회사 선생님은 가구 회사로는 납품을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합판하고 네. 목재를 같이 취급을 하니까 네. 그런 가구 회사도 많이 판매를 했고. 네. 그때 좀 이렇게 많이 판매했던 가구 회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르네오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보르네오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원목 수입을 해서 네네.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제재도 하고 그래서 했고. 네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개인 회사들. 개인 회사들. 네. 예. 그러면 선생님 하시는 그 영업일에서 영업일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좀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든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네. 자주 접하다 보면은 친해지니까 네. 뭐 나중에는 수월했어요. 영업하는 게 재미도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멀리 이렇게 운전하는 거 그게 조금 불안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가장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도 좀 있으셨어요? 뭐 승진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뭐 두 가지 다 뭐 괜찮고요. 네. 근데 또 일하면서 보람이 이제 또 몰랐던 사람을 또 많이 만나고 보니까 네. 또 사람도 많이 새기고 예. 그러면서 아유 내가 이런 이 일을 하기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때도 회사 이런 작업복들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작업복이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녔죠. 네. 회사에서 뭐 이렇게 상의 하의나 이렇게 안전모나 뭐 이렇게 따로 있던 건 아니었나요? 네, 그런 건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거나 이럴 때 그 뭐 15명이든 또는 옆에 또 다른 회사도 있을 텐데 식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현장 분들은 그 당시에는 다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왔고, 네, 저희는 다 뭐 사 먹었죠. 그냥 그때는 근처에 이렇게 식당들이 좀 있었나요? 네, 거의 뭐 이제 그 중국집들이 많았고, 예. 또 그렇죠. 식당도 조그만 식당들이 많았으니까.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봤는데 여기는 또 지금 식당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지금은? 여기는 이제 이 단체로 이렇게 식당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직원들 다 먹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 회식은 자주 하셨어요? 자주 못했죠. 그래도 뭐 분기별로 한 번이나 이렇게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 뭐 회사 회식이라는 거는 그렇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요? 네, 그랬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친구들하고 뭐 네.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랑 우리 각자 네.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 그러면 회사 회식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가시게 되면 주로 어떤 곳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때는 거기가 중국집이에요. 회식도요? 네. 고깃집을 이용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때는 중국집도 괜찮았어요.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회식이 중국집을 가면. 그러면 이제 월급을 받거나 이러시면 그때는 좀 봉투로 받으셨나요? 네. 봉투로 받으시면 월급날 혹시 회식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다니는 회사하고는 안 하고 예. 밖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네. 드시고. 네. 저희 집도 생각이 나는데 항상 월급날에 봉투가 온전하게 온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말씀하시기 어려우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뭐 월급 단건 갖다 줬죠. 뭐 회식할 때는 이제 네. 야 이번엔 네가 내, 또 다음엔 네가 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들 회식했고. 예, 번갈아 가면서 네, 하셨군요. 네, 네.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그런 그 직원들 간에 이런 걸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도 해주는데 이때도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좀 있었나요?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면 거의 퇴근 후에는 뭐 친구들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바로 집으로 퇴근하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야유회나 이런 거는 어떠세요? 야유회? 야유회는 뭐 봄 되면 봄에 한 번. 봄에? 네. 야유회... 꽃놀이죠, 그때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인천에? 아니요. 저 의정부 쪽에. 의정부 어디가 있을까요? 봄에 이렇게 벚꽃놀이 가신 거예요? 그다음 벚꽃놀이보다도 이제 그 꽃 피는 시절이니까 네. 그냥 그 꽃도 보고 냇가에 가서 발도 담그고 네, 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때는 가족들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만? 네. 직원들만? 그러면 조금 민감한 질문. 그때 당시에 아까 월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월급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뭐 현장이든 이제 지금 하시던 업무에서든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선생님 네. 받으시던 게? 네. 그러면 사실 그 사무실은 이런 특근 수당은 없지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당들이 있잖아요. 현장은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현장도. 네. 그럴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가라든지 또는 물가로 봤을 때 그것도 좀 적은 금액이었나요? 어땠을까요? 저희 받은 거요? 네네.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하게. 네. 지금은 월급은 정말 안 오르는 것 같거든요. 물가만 오르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른 직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월급 정도도 좀 적절했던 편인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생필품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좀 우리가 뭐 쌀을 제가 쌀값을 몰라가지고 좀 그런데 쌀값하고 비교를 해서 뭐 그때 물가를 측정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 좀 많이 사셨던 거나 주로 하셨던 일에서 물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때 막걸리가 한 병에 얼마였다든지 아니면 그 닭 알탕이 얼마였다든지 이런 거. 그때 당시에 그런 근로자들이 먹는 그 음식은 아주 저렴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짜장면 가격이 한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 중국집으로 회식을 가시게 되면 짜장면이나 이런 가격들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 안 나져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요즘에는 뭐 연차제도 뭐 이런 휴가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복지제도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때는 좀 어때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복지요? 복지제도. 예. 뭐 연차든. 저희는 연차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타본 적도 없고. 네. 연차 수당도 없었고. 네. 그거는 현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휴가는 좀 있었나요? 휴가? 예. 네. 글쎄요. 따로 휴가 내본 적은 없어요. 뭐 요즘처럼 여름 휴가나 뭐 이런 게 없었던 거군요. 상여금, 요즘에는 뭐 연차, 연봉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월급을 받고 보너스나 상여금 제도는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어머, 그냥 월급이 다였나요? 네. 와, 그렇구나. 근데 점점 제가 정말 좀 세밀하게 여쭤보는데 없었다 그러셔가지고 명절에는 선물은 해주셨겠죠? 네, 명절에는 네. 뭐 회사에서 뭐 조그만 선물을 해준 적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생각이 안 나요.
뭘 받았는지. 아, 그렇네요. 네. 와, 이때는 사실은 다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회사나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응제재소 이후에 이직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 이직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지금 그 다른 회사로? 네, 해안실업으로 이직하신 거. 그 해안실업이 그 당시에 법정관리 회사였어요. 아, 네. 우리 인천에서는 올림포스 회사가 법정관리 1호고 네. 우리 해안실업이 법정관리 2번째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사장님이 이제 조금 친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보고 와서 좀 회사 영업 좀 해라고 그래서 가게 됐죠. 그렇구나. 네. 그때가 언제쯤이셨을까요? 83년도 3월 달에 제가 갔을 거예요. 83년 3월? 네. 그러면 여기 대흥제재소에서 5년 정도 10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80년도에. 그러면 3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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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정도 하시고, 근데 법정 체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직장을 옮기는 게. 근데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요. 예.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제 대응보다도 큰 회사였고, 또 가서 뭐 제가 나름대로의 일을 하기가 편했어요. 아. 네, 그 당시엔 또 경기도 좋았고. 네. 네. 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시고 나서 회사가 이제 뭐 법정 관리에서 좀 벗어나거나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었나요? 6년 만에 법정관리 회사를 벗었어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 당시에는 영업을 제가 혼자 또 거기서 다 했어요. 선생님 여러 회사를 살려주시는. 네. 와, 그랬군.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회사는 또 실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는 일이 좀 제재소하고는 달랐을까요? 아니, 그 회사도 제재를 하는 회사예요. 네. 제재를 하고, 네. 그 당시에 이 해안실업이라는 회사가 70년대 후반 이때가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네. 합한 대리점 회사로서. 네네. 그리고 재력도 있던 회사고 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80년도에 81년도인가 재기를 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82년도 말쯤에 이제 그 회사 이병목 그 회장님을 만나서 이병목 회장님.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해안실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 숭이동에 있었어요. 아, 숭이동이요. 네. 그럼 집하고는 더 가까워지신 거죠? 네, 가까워졌죠. 여기는 전체 직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20명. 네. 그러면 규모가 앞에서 대응제재소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조금 더 큰 회사인가요? 예, 큰 회사죠. 좀 주력 사업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제재도 하지만 다른 걸 했다면 주력으로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어디요? 이 해안실업이요. 그 제재를 하면서 이제 한판 판매가 잘 이루어졌고 네. 또 주로 이제 건설 회사하고 상대를 많이 영업을 했어요, 제가. 네. 그러면 뭔가 좀 규모가 더 커진 느낌이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이제 잘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회사에 좀 그 지사나 공장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해안실업에? 아,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는 아까 앞에서는 라왕이나 이런 대응 제재소에는 사용했었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품종의 나무들을 사용하나요? 아니요. 똑같이 네. 남양제하고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똑같이 했어요. 아, 침엽수. 혹시 그럼 이 침엽수나 활엽수가 사용처가 좀 달라요? 아, 그 당시에 침엽수는 우리가 이제 건설 회사에 주로 납품을 했고, 네. 이 활엽수는 나왕이나 네. 이런 모든 그런 품목이거든요. 네. 그거 이제 아까도 전에도 뭐 마찬가지로 가구 회사 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제재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안실업에서 나온 제품들은 보통 이제 뭐 개인에게 가는 건 아니고 뭐 좀 큰 건설 현장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건설회사 쪽으로. 그때 좀 유명한 이런 건설회사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뭐 극동건설이라든지 또 뭐 GS 건설 뭐 하여간 큰 건설 업체들이 또 중견 업체들도 꽤 있었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용현동이 집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용현동에서 숭이동까지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나요? 아, 그때는 제가 차가 있었어요. 네네. 회사에서 차가 저한테 저 포니 차를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네,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다니시던 그 길 좀 기억나셔요? 뭐 그냥 지금 현재 그대로예요. 거기는 변함이 네, 없어요? 네. 야, 그러면 그때 거주하시던 동네 용현동은 좀 어떤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또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좀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네, 단독주택. 네. 혹시 사시던 이 주택이 어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아, 지금은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지고. 네. 네.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IMF 때 좀 어려우셨었잖아요. 지금 이 해안실업을 창업하신 이후에는 좀 IMF가 조금 풀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해안종합목재를 하실 때, 예. 제가 검단에서 이제 제일 창업을 했을 때, 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어요. 아, 네. IMF가 터지면서 네. 모든 산업이 이렇게 중단됐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또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아파트 문화가 아파트를 많이 시작하면서 네. 경기가 좋아졌어요. 경기가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때가. 그러면 조금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까 군대 갔다 오신 거 이후에 이제 중간에 형님하고 사업도 시작을 하셨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아마 대응 제재소 들어가는 사이에 결혼을 하신 것 같거든요. 대응 제재소 입사 후에 결혼을 하신 건가요? 제가 결혼을 80년 6월 28일 날 했어요. 아, 80년. 근데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얼마 있으면 또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배우자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친구 소개로. 친구 소개로요? 친구 와이프. 네. 그 친구였어요. 이렇게 소개팅처럼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가셨다고 보시고 좀 소개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서 소개해달라고 그랬지.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글쎄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가장 좋았던 부분? 딱 배우자분, 나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그 총각 때는 다 저기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곳이 용현동 네. 그 단독주택에서 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3살 왔죠. 그러면 그 이후에 중간에 또 어디를 이사 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해안실업에 다니면서 네. 중간에 이제 가자동에 영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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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거리사를 갔죠. 영남, 이때는 이제 구입을 하셔서 네. 가셨어요? 네. 지금 이 영남 아파트는 없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좀 5층짜리인가 네, 좀 네, 단층 네.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녀분들은 몇 분 계실까요? 일남 이녀. 일남 이녀요? 네. 그렇게 지금은 다 네. 이제 장성하시고. 출가했죠. 정말요? 저기 세 자녀가 다 출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손자 손주들도 손자 6명이에요. 둘씩. 와, 되게 좋으셨겠어요. 네. 보통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들은 좀 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때 이후에 서구로 오시게 되시는 거네요? 영남 아파트로 오셨을 때가? 영남 아파트에서 한 5, 6년 살다가 네. 간석동에 우성 아파트라고 있죠. 1차 간석역 예. 앞에 네. 처음 입주를 거기서 했죠. 우성 아파트로. 네. 그러면 우성 아파트로 가셨다가 다시 서구로 또 오시고 그러셨나요? 거기서 네. 부천 상동에 가서 살았어요. 또. 이사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뭐 몇 번 했는데. 부천 상동 가셨다가 이제 청라로. 네, 그 간석 우성에서 한 12년 살고 네. 부천 상동에 가서 12년 살다 네. 서구로 이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 거죠. 서구에서 저기, 10년. 네. 네. 여기 청라에서. 청라에서요. 네. 그 목재 산업이 이제 호황이었을 당시에 그 서구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좀, 서구 자체도 그러면 굉장히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식당이든 가게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IMF 이후로 서구의 그 서구 목재단지라는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구 목재단지요? 네. 네네. 네. 그랬는데 이제 네. IMF 이후로 이제 목재 가구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재 회사들이 이제 또 문 닫은 데도 꽤 있고. 네네. 그런 게 변화가 됐고, 네. 이제 또 일하시던 분들도 다 이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 목재 산업이 조금씩 침체되기 시작했죠. 침체되기도. 그때가 한 80년대, 예, 80년대. 제가 80년 아마 가자동으로 아마 이사 왔을 거예요, 공장을. 네. 네.
그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또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서구에서 사실은 최근 10년을 사신 거 외에는 그 전에는 한 5년, 6년 정도셨던 것 같아요. 영남 아파트에서 사신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는 좀 서구 쪽에서 많이 계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서구에 이렇게 그 영남 아파트나 이런 곳에 사실 때 주로 좀 이용하셨던 그런 시장들에 대한 기억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시장은 저기 진주 아파트 밑에 네, 그 가자 시장. 그렇죠. 거기가 가자 시장인가요? 네, 가자 시장. 네, 거기를 좀 많이 이용하셨어요. 네. 혹시 그 가자 시장 일대에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뭐 상권들 이런 거 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곳 식당도 괜찮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막걸리 집도 괜찮고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시장 이런 데는 자주 다니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은 잘 없어요. 그런 기억은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이 굉장히 좀 편리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서구에 이런 변화들, 이런 게 체감하신 것도 좀 있으실까요? 그 서구 쪽에는 이렇게 목재 가구 회사들이 이제 부도나고 그러면서 이런 다른 업종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네. 주로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그 수공업체도 그런 업도 수공업? 네. 무슨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 뭐 그런 자동차 관련 업체들. 네. 그리고 이제 서구하고 부평 쪽하고 이렇게 오가는 도로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이 확충이 되잖아요. 도로가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때 또 일상이나 또는 생활의 변화를 좀 겪으신 게 있을까요? 글쎄 어떤 변화일까요? 저희가 이제 서구의 이야기를 좀 담아야 되다 보니까 네, 서구의 변화나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회사 근처에 어떤 변화라든지 회사 주변으로 목재 단지가 많았었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변화들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또는 매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좀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쪽의 매립은 그 한진 쪽에서 매립을 많이 했죠. 한진건설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많이 메꿔지는 걸 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다를 메꾼 데들이 이제 이런 보세 창고들이 많이 늘어났고. 보세 창고. 예. 네. 글쎄요. 갑자기. 맞아요.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약간 이런 거 있죠. 마을에서 번화가 있죠. 부평에서 번화가는 어디고, 또 한동안은 동인천이 번화가였는데, 혹시 이 서구에서도 좀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것은 좀 없었을까요? 서구에서 많이 모이는 데는 이 성남 쪽에, 성남시장 쪽, 그쪽에 네네.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예. 그쪽으로 왜 사람들이 많이 좀 모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상권들도 이제 그쪽에 이루어지고, 이제 시장도 많이 생기고 해서, 네. 이용하기가 편리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남동 이쪽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기억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가자동이나 이런 것보다 성남동이 좀 번화한 곳이었네요. 네, 가자동, 성남동이 좀 주로 이렇게 번화했다고 봐야죠. 많이. 네. 그 성남동 일대가 뭐 장화 없이 생활이 곤란하다 이런 배수시설 문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네. 이제 이 동아기업 근처에 네. 그 당시에는 이 동아기업 아세요? 네네. 네, 그쪽에 이제 주로 매립을 했던 지역이라 네. 그런 기억들은 좀 있어요. 봤어요. 그런 기억들은 네, 좀 나셔요. 네. 지금 조금 저희 쉬었다가 갈게요.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조용팔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다니던 회사분들 중에서 이렇게 퇴사 후에 또 업체를 차려서 독립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좀 많이 계셨나요? 다른 회사들 말이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뭐 IMF 이후에 이렇게 회사를 그냥 본의 아니게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차리신 분들이 많으신지. 네. 네.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 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또 좋은 성과들도 이렇게 거두셨겠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그 해안종합목재를 하실 때 그 남동공단이나 가자동이 아니라 검단에서 시작하셨잖아요. 혹시 그 검단에다가 설립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때는 뭐 제가 가진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마련을 하다 보니까 네. 적은 공장이 그 회사도 IMF 때 부도가 나면서 비어있던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인수를 하게 됐죠. 그러면 그 회사도 이런 목재 회사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가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셔요? 회사 설립하셨을 때가? 99년도 4월 1일 날. 99년도 4월 1일. 만우절날. 정말 거짓말처럼 또 이렇게 회사를 창립을 하셨는데 그때 검단은 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뭐 도시계획이 잘 돼서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좀 좀 허허벌판이고 그랬을까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네, 좀 주변 환경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검단 주변으로 좀 이런 공단들이 조성이 조금씩은 되고 있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주변에 이미 좀 많이 생겨 있었을 때예요. 제가 들어가 있었을 때는 벌써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네. 업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동공단이나 이런 가자동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저렴한 곳이었나요? 네. 네. 목재 회사들도 그럼 꽤 있었을 것 같아요. 한 10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좀, 나 경쟁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경쟁이라기보다도 네. 각자 자기들이 그냥 하는 회사니까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는 혹시 직원들 몇 분으로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현장에 8명, 또 사무실에는 여직원 하나, 저 둘이 했습니다. 와, 그래서 또 사장님이 되시면서 또 영업 활동까지 하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겠어요. 모든 걸 다 제가 했죠. 네. 원자재 구입도 제가 해야 되고 영업도 제가 해야 되고 다 했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그런 경력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뭐 어렵지만 그래도 잘 헤쳐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네. 시작은 어려웠죠. 그러면서 네. 이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또 신용도 있고 네. 하니까 이제 또 원자재 회사들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때 해안종합목재는 뭐 제재소라든지 가공 제품 생산이라든지 좀 어떤 분야로 시작을 했을까요? 전에 해오던 일이니까 네. 제재를 시작을 한 거죠. 제재소. 제재소로 네, 시작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공부가 좀 필요하셨을 것 같거든요. 공부요? 예. 다른 공부보다도 네. 이제 제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그런 네. 마음가짐이셨군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은 또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조용팔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